한국 경제는 불균형하고 기술은 허울뿐이며 미래는 암울하다고요? 미국에서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16세 소년 알렉스 역시 그런 소문들에 휩싸여 있었죠. 그러던 중 미국 전역을 강타한 6분짜리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3억 3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이 영상을 시청했다고 하는데 영상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 영상은 한국에 대한 어떤 불편한 진실을 폭로하고 있을까요? 지금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온 16세의 알렉스입니다. 어릴 때부터 컴퓨터와 인공지능에 매료되어 왔고 지금은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기 위해 명문대에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제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에 대해 의문을 갖게 만드는 한국에 관한 여러 의견들을 듣게 되었어요. 학교와 온라인에서는 한국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의 급속한 성장과 놀라운 기술이 단지 일시적인 유행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서양 자본 덕분에 성공을 이룬 것이라며 한국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실질적인 내용 없이 멋만 부리는 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셨어요. 저는 한국의 기술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아이디어를 단순히 베낀 것이라는 말도 들었어요. 러시아, 동유럽, 중동 등 여러 지역에서 한국의 부상이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 깊이가 없다고 말하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이 집단의 성공에만 치중되어 있어서 창의력이나 개인의 자유를 발휘할 여지가 없다고 하셨어요. 또한 한국의 스마트시티 시스템은 사람들을 도와주기보다는 감시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걱정하셨답니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들으면서 저는 혼란스럽고 조금 의심스러웠어요. 과연 한국에 대한 모든 찬사가 정말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과대평가인지 궁금해졌어요. 저는 한국 영화도 보고 K-팝도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한국이 대중문화에서는 강력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기술과 실생활에서의 혁신에 관해서는 확신이 없었어요. 엔터테인먼트로 유명한 나라가 정말로 기술을 통해 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제 방에 앉아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며 여러 기사를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기사들은 한국의 경제 모델이 불균형하다고 했어요. 큰 기업들이 모든 일을 하고 소규모 기업과 스타트업은 고군분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또 다른 기사들은 한국의 기술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려고 만드는 것일 뿐 실제로 생활을 더 편리하게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저는 이런 부정적인 의견들을 들으며 약간의 좌절감과 함께 무시해도 될 정도의 불만을 느꼈어요. 모든 이야기가 부정적인 것뿐인 듯 했거든요. 이런 의견들은 어쩌면 한국이 단지 유행하는 기술의 물결에 몸을 맡기고 일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잘 모르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어요. 과연 한국에서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혹독한 말들이 모두 사실일까? 아니면 이야기에 다른 면이 있을까? 저는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기술이 단지 멋있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도와주는데 사용되는 나라를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비록 한국이 매우 경쟁적이고 모두가 집단의 성공만을 중시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제 마음 한켠에서는 따뜻하고 친절한 모습도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들은 모든 말을 한 번씩 의심해보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단지 화려한 쇼에 불과한지 아니면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주는지 직접 알아보고 싶었어요. 제 머릿속은 질문들로 가득 찼어요. 시민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일상생활에는 진짜 개선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모두 단지 마케팅에 불과할까요? 저는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사람들이 최고의 버스 노선을 찾도록 도와주는 디지털 간판들을 보고 스마트 시스템이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작동하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저는 한국을 완전히 부정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정적인 의견 너머의 진실을 찾고 싶었어요. 헤드라인 뒤에 숨은 현실을 보고 싶었어요.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들은 이야기들이 전체 그림의 일부에 불과하며 한국이 기술을 사용해 더 나은, 안전하고 연결된 공동체를 만드는 큰 그림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의심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작은 기대의 불꽃이 피어올랐어요. 저는 일반적인 의견에 도전하며 저를 놀라게 할 수도 있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었어요. 비록 많은 목소리들이 회의적으로 말했지만 때로는 직접 경험해보면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질문과 의심 그리고 불타는 호기심을 안고 진짜 한국, 단순한 유행이나 화려한 쇼, 그 이상의 한국을 알아보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어느 서늘한 저녁 저는 아버지 마이클과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방은 따뜻하고 아늑했으며 어머니께서 준비하신 요리 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했어요. 저는 아직도 한국에 대해 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혼란스럽고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 아버지께서 전에 들어본 적 없는 방식으로 한국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아버지께서는 미국의 큰 IT 기업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일하고 계세요.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거대 기업과도 자주 협력하시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도시의 실제 문제들을 해결하는 프로젝트에 오랜 시간 참여해 오셨어요. 아버지께서 똑똑하신 건 항상 알고 있었는데 그날 밤은 특히 더 열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셨어요. 말씀하실 때 눈이 반짝이시고 주제에 대한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버지께서는 먼저 한국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단지 외관만 멋지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알렉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국은 아주 특별한 일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일상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을 사용하고 있답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한국의 여러 도시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대중교통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 한국의 많은 지역에서는 버스와 기차가 실시간으로 승객 수와 교통 상황에 따라 시간표가 조정되어 운행되고 있다고 하셨어요. 이 덕분에 사람들이 학교, 직장 또는 집으로 더 빠르고 기다림 없이 이동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아버지께서 설명해 주신 여러 사례들을 귀담아 들었어요. 아버지께서는 한국의 도시에서 범죄 예방을 위해 스마트 카메라 시스템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이 카메라들은 컴퓨터와 연결되어 이상한 행동을 감지하면 즉시 경찰에 알림을 보내준다고 하셨어요. 마치 잠들지 않는 수호자와 같아요. 라고 아버지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는데 저는 마치 카메라들이 도시를 지켜보고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께서는 저를 더욱 놀라게 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한국에서 쓰레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의 많은 지역에서는 쓰레기가 정해진 시간에 트럭으로 수거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 쓰레기통이 쓰레기를 자동으로 압축한 후 가득 차면 바로 수거 서비스에 신호를 보내준다고 하셨어요. 이 덕분에 쓰레기는 필요할 때 정확히 수거되어 거리의 청결을 유지하고 오염을 줄일 수 있었어요. 저는 이런 점이 얼마나 영리한 아이디어인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께서는 에너지 관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어요. 한국의 도시들이 고급 시스템을 사용하여 에너지 사용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한다고 하셨어요. 이 시스템들은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조명, 난방, 냉방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도와준다고 하셨어요. 생각해보세요. 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가정에 불을 끄거나 온도를 조절해야 할 때를 정확히 아는 시스템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이 바로 한국이 사용하는 기술이에요. 저는 조금 설레는 마음을 느꼈어요. 저는 항상 컴퓨터와 기계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그 기술들이 사람들의 삶에 실제로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저는 아버지께서 설명해 주신 장면들을 생생하게 상상했어요. 저는 모든 버스, 모든 신호등, 그리고 모든 쓰레기통이 거대한 기계의 부품처럼 서로 어우러져 작동하는 도시를 떠올렸어요. 가족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고 거리에는 항상 깨끗한 환경이 유지되며 모두가 스마트 기술의 도움을 받아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을 그려보았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제가 전에 들었던 비판적인 이야기들을 다시 생각하게 해주셨어요. 저는 전에 한국이 단지 화려한 외관만을 자랑하고 다른 나라의 아이디어를 베낀다고 들었지만 아버지께서는 한국의 기술이 진짜로 유용하고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단지 화려한 이미지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어요. 혁신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있는 나라랍니다. 라고 아버지께서 단호하면서도 다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때부터 제 의심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들면서 아버지께서 해주신 이야기를 계속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말한 의견들이 이야기의 한쪽 면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지 밝은 불빛과 최신 기술만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매일매일 기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을 돕는 곳임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호기심이 생겼고 아버지께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신 그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바로 그 순간 제 의심은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직접 이 놀라운 프로젝트들을 보고 체험해보고 싶다고 결심했어요. 버스가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모습을 타고 싶고 스마트 카메라가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또 스마트 쓰레기통이 제 역할을 다하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런 가능성들을 생각하니 제 심장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의 대화는 제게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저는 한국을 빈약한 약속의 나라가 아니라 희망과 혁신이 가득한 나라로 보게 되었어요. 기술이 모든 사람의 삶을 개선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며칠 전 아버지와의 저녁 대화 후에 저는 제 방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어요. 아버지께서 해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던 중 독일 공영방송에서 도시, 공학과 스마트시티 분야의 유명한 전문가 하이머 박사님께서 출연하신 프로그램을 발견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매료될 줄은 몰랐어요. 프로그램은 부드러운 배경음악과 함께 깔끔하고 친근한 언어로 시작되었어요. 하이머 박사님의 차분한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며 한국의 성과에 대해 설명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바쁘게 움직이는 거리와 빛나는 디지털 간판들을 상상하며 귀 기울여 들었어요. 박사님께서는 최근 한국이 호주와 같은 나라들을 제치고 큰 규모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계약을 따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승리는 단지 반짝이는 신제품을 가지고 이긴 것이 아니라 한국이 일상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를 아주 똑똑하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셨어요. 하이머 박사님께서는 한국이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간단한 말로 설명하시기를 한국은 교통카메라, 버스에 달린 센서, 그리고 스마트 쓰레기통과 같은 여러 출처에서 정보를 수집한 후 이 데이터를 정부, 기업, 일반 시민들과 모두 공유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마치 거대한 숫자와 정보의 흐름이 도시를 가로지르는 강물처럼 움직이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이 덕분에 도시에서는 언제 추가 버스를 보내거나 쓰레기통을 언제 비워야 할지, 혹은 신호등의 속도를 어떻게 조절할지 결정하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셨어요. 방송 중 한 부분이 특히 제 관심을 끌었어요. 하이머 박사님께서는 한국의 AI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버스 시간표를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하셨어요. 만약 버스가 붐비거나 갑자기 교통이 혼잡해지면 그 시스템이 자동으로 신호를 보내어 버스 운행 시간을 조정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버스 정류장에 서서 매 분마다 업데이트되는 도착 시간을 보여주는 디지털 보드를 바라보는 제 모습을 상상했어요. 마치 마법 같은 기술이 우리의 삶을 더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이머 박사님께서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든 데이터 수집이 정부가 모든 사람을 감시한다는 의미라고 걱정하시지만 박사님께서는 한국에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규칙들이 있다고 설명하셨어요. 이 데이터는 오로지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사용되며 안전하게 보관된다고 하셨어요. 박사님께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니 저는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제게 몰래 감시하는 게 아니라 제가 더 빠르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도와주는 거군요. 라고 생각했어요. 그 후 방송은 다른 프로젝트들로 넘어갔어요. 하이머 박사님께서는 스마트 쓰레기 관리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쓰레기통에 있는 센서들이 쓰레기가 가득 찼을 때 바로 도시 측에 알려서 즉시 비워질 수 있도록 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머릿속으로 줄지어 서 있는 스마트 쓰레기통들을 상상했어요. 각각의 쓰레기통이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청소팀에 알림을 보내는 모습이었어요. 이 시스템은 도시를 깨끗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돈과 에너지를 절약해 준다고 하셨어요. 또 다른 예로 하이머 박사님께서는 에너지 관리에 관해서도 이야기하셨어요. 한국의 도시들이 고급 시스템을 사용하여 건물과 가로등의 전기 사용을 제어한다고 하셨어요. 이 시스템은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주민들이 사용하는 비용도 낮춰준다고 하셨어요. 저는 밤의 도시를 상상했어요. 시간과 날씨에 따라 자동으로 밝기를 조절하는 가로등들이 있던 모습을 말이에요. 그 모습은 미래적이면서도 매우 실용적으로 들렸어요. 프로그램 내내 하이머 박사님께서는 친근하고 자신감 있는 어조로 말씀하셨어요. 마치 게임을 설명하듯이 모든 것이 단순하게 들리도록 해주셨어요. 저는 점점 고개를 끄덕이며 이 시스템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더 궁금해졌어요.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마치 새로운 세계로 통하는 창문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그곳에서는 기술이 단순히 멋진 기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시를 더 안전하고 깨끗하며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었어요. 프로그램이 끝날 무렵 제 모든 의심들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단지 화려한 이미지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열심히 일한 결과와 실질적인 혜택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이머 박사님의 통찰 덕분에 기술이 현명하고 따뜻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이전에 들은 부정적인 의견들이 이야기의 한쪽 면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이머 박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미래에 대해 큰 기대감을 느꼈어요. 마치 제 마음속에 불을 켜는 듯 모든 것이 갑자기 명확해진 느낌이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다른 나라의 아이디어를 베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똑똑하게 활용하여 국민들을 돕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 프로그램은 제가 한국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그것은 단순히 허상이나 이기적인 경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배려하고 혁신을 통해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바로 그 순간 저는 더 많이 배우고 싶다고 결심했어요. 이 시스템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보고
미래에 비슷한 변화를 만드는데 제가 함께 참여할 수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하이머 박사님의 통찰은 제게 큰 전환점이 되었고, 기술이 현명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될 때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셨어요. 저는 한국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렸던 순간을 마치 꿈을 꾸는 듯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공항 문을 통과하자마자 미국 집에서 익숙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공항은 크고 밝으며 분주했지만 혼란스러운 느낌보다는 체계적이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분위기였어요. 여러 구역을 안내하는 명확한 표지판들이 보였고 직원분들께서 승객들을 친절하게 도와주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때 저는 한국이 제가 부정적인 이야기들로만 상상했던 그런 곳이 아니라는 첫 번째 신호를 받았어요. 얼마 후 저는 공항이 최첨단 대중교통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고속 열차, 지하철, 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으로 안내하는 표지판들이 있었고 모든 교통수단들이 완벽하게 시간에 맞춰 함께 운영되고 있었어요. 저는 큰 여행 가방을 든 사람들과 배낭을 맨 사람들이 서로 끊김없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며 흥분과 경이로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모든 것이 마치 잘 윤활된 기계처럼 서로 어우러져 작동하는 느낌이었어요. 어느 지하철역에서 저는 친절한 역무원분을 만났어요. 그분께서는 무거운 짐을 들고 도착하면 그 짐을 당일에 바로 호텔로 배달해주는 서비스가 있다는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너무 기뻐서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마치 기술과 훌륭한 서비스가 여행을 훨씬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마법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제 가족도 여행할 때 이런 배려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했어요. 공항을 떠나면서 저는 실시간으로 버스와 기차 시간 정보를 보여주는 디지털 표지판들을 보게 되었어요. 이 표지판들은 빠르게 정보를 업데이트하며 지연이나 더 빠른 경로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었어요. 저는 잠시 멈춰 서서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 매료되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데이터 흐름들이 도시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협력하는 거대한 공연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모든 배우들이 각자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움직이는 장면이 그려졌어요. 처음 도시를 걸어 다니면서 저는 모든 것이 현대적이면서도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거리는 깨끗했고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으며 뉴스, 날씨, 그리고 지역 행사에 관한 재미있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많았어요. 어린 학생부터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사용하며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이곳에서는 기술이 일상생활의 일부였지만 그 기술이 차갑거나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짧은 버스 여행을 하면서 버스 운전사분께서 매우 차분하고 공손하게 행동하시는 것을 느꼈어요. 버스는 편안한 좌석과 한국어와 영어로 명확하게 안내되는 설명이 있었어요. 도시를 가로지르는 동안 저는 교통량에 따라 신호등이 바뀌는 모습이나 거리가 붐비면 이를 감지하는 센서들의 모습을 여러 곳에서 보았어요. 이 모든 세부사항들이 도시가 사람들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조용히 작동하는 기술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제가 눈을 돌리는 곳마다 정성과 효율성이 묻어 있었어요. 붐비는 쇼핑가에서는 노점상들도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작은 카트의 가격과 특별 할인 정보를 보여주는 작은 화면들이 있었어요. 그 분위기는 활기찼고 공기 중에는 진보의 기운이 느껴졌어요. 이곳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자신들의 도시를 이야기하며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고 싶어하는 모습이었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처음에 가졌던 의심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저는 한국을 단순히 외면적인 화려함만 있는 곳이 아니라 기술을 통해 실제 문제들을 해결하고 일상을 개선하는 공동체로 보게 되었어요. 처음 받은 인상은 흥분과 감탄으로 가득 찼어요. 모든 디지털 표지판과 효율적인 서비스 뒤에는 도시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진정한 노력이 있었음을 깨달았어요. 바로 그 순간 저는 한국으로의 여정이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임을 확신했어요. 더 많은 것을 탐험하고 이 모든 시스템들이 어떻게 어우러져 역동적이고 따뜻한 도시를 만드는지 보고 싶었어요. 앞으로 펼쳐질 모험을 기대하며 제 심장은 두근두근 뛰었고 한국의 놀라운 혁신 세계에 더 깊이 빠져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한국을 방문했을 때 현대적인 스마트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면서 제 여행이 극적으로 달라졌어요. 한국의 첨단 기술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혁신이 일상생활의 일부인 곳에서 살아보는 실제 경험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아파트 단지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을 때 모든 것이 깨끗하고 잘 정리되어 있다는 점에 바로 감탄했어요. 건물 자체는 현대적이고 세련되어 보였고 큰 유리창을 통해 자연광이 듬뿍 들어왔어요. 내부에는 스마트 기술의 흔적이 곳곳에 있었어요. 날씨 업데이트와 뉴스를 보여주는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있었고 엘리베이터조차도 입주민의 이름을 불러가며 인사하는 화면이 있었어요.
마치 미래로 걸어들어온 느낌이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기능 중 하나는 제 아파트에 설치된 인공지능 냉장고였어요. 그 냉장고는 단순한 냉장고가 아니라 내부에 있는 식품의 양을 추적하고 식품이 곧 유통기한에 다다르면 알려주며 제가 가지고 있는 재료를 바탕으로 요리법도 추천해 주었어요. 저는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신선한 브로콜리와 당근이 있으니 야채 볶음을 만들어 보세요. 라는 메시지를 본 것이 기억에 남아요. 마치 주방에서 제 식사를 챙겨주는 친근한 도우미가 있는 느낌이었어요. 기술 덕분에 일상적인 일들도 훨씬 더 쉽게 그리고 즐겁게 해주는 것을 보니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또 다른 구역에서는 스마트 헬스케어 센터를 방문했어요. 이곳에서는 입주민들이 개인 맞춤 운동 루틴과 건강 조언을 제공하는 인터랙티브 앱에 접속할 수 있었어요. 큰 화면에 가상 트레이너가 등장해 운동을 지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몇몇 사람들이 함께 운동하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그 시스템은 사람들의 움직임을 분석해 개선할 점을 제시하기도 했어요. 기술이 단순한 오락이나 편리함을 넘어 사람들의 건강과 체력을 지키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준다는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또한 단지 전체에서 사용되는 스마트 쓰레기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어요. 일반 쓰레기통처럼 그냥 방치되어 넘쳐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 스마트 쓰레기통은 센서가 있어서 언제 비워야 하는지를 청소팀에 정확히 알려준답니다. 덕분에 단지 전체가 번거로움 없이 깔끔하고 청결하게 유지되었어요. 저는 한 쓰레기통에 작은 화면이 있어서 비워질 때마다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기도 했어요. 사소한 디테일이었지만 그곳 전체 분위기에 큰 차이를 만들어 주었어요. 제가 단지에 머무는 동안 많은 현지 학생들과 직장인들을 만났어요. 그분들은 모두 매우 친절하시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자 하는 열의가 가득하셨어요. 한 학생인 지훈 씨는 이 아파트에서의 기술이 단순히 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여기서는 기술이 우리의 일상을 관리하고 쓰레기를 줄이며 건강까지 챙겨줘요. 덕분에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우리 공동체가 더욱 튼튼해진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제가 본 혁신이 사람들의 행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어요. 또 다른 입주민인 젊은 직장인 수진 씨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관한 자신의 일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녀는 이 아파트 단지에 도입된 아이디어와 시스템들이 전체 도시를 더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큰 계획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의 발전은 단순히 화려한 외관이나 상을 받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모두의 일상을 개선하기 위한 실용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스마트 아파트 단지에서 보내는 내내 저는 점점 더 큰 희망과 기대감을 느꼈어요. 지능형 가전제품부터 자동화 시스템까지 제가 만난 모든 새로운 기능들이 기술이 얼마나 강력한 선한 힘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어요. 기술은 단순히 편리함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깨끗하고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저는 모든 가정과 도시가 기술과 조화를 이루며 실생활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세상을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단지에서의 제 경험이 끝날 무렵 한국에 대한 제 시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첨단 시스템과 스마트 솔루션들이 피상적이거나 과대평가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주는 실용적이고 신중하게 설계된 도구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스마트 아파트 단지에서의 경험은 제게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혁신이 보통의 삶을 특별한 것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단지를 떠날 때 앞으로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저도 함께 기여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과 함께 영감을 받았어요. 여행이 끝나갈 무렵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어요. 머릿속에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가득했고 강한 희망의 감정이 넘쳤어요. 저는 한국에서 기술이 단순히 거치레가 아니라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일상을 개선하는 데 쓰인다는 것을 직접 보았어요. 예전의 모든 의심들은 깊은 존경과 미래에 대한 흥분으로 사라졌어요.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창가에 앉아 구름이 스치는 모습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을 생각했어요. 공항에서 본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 친절한 직원들의 얼굴, 그리고 이동을 쉽게 해주는 놀라운 디지털 표지판들이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또 아파트 단지에서 만난 스마트 시스템들이 단순히 생활을 편리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었던 모습도 떠올랐어요. 한국에서의 매 순간이 혁신이 우리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집에 돌아오자 저는 제 경험을 친구들과 가족에게 나누기 시작했어요. 제 아파트에 있는 인공지능 냉장고가 요리법을 추천해 줄 수 있는 모습,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이 개인 맞춤형 운동 팁을 주는 모습,
그리고 도시 곳곳의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사람들을 안전하고 정시에 이동시켜주는 모습을 이야기했어요. 저는 한국이 단지 화려한 기술이나 피상적인 발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의 질을 높이는 진짜 해결책을 제공하는 곳임을 설명했어요. 제 친구들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반짝이는 것을 보았고 많은 이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직접 보고 느낀 것을 나누면서 누군가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기뻤어요. 그 후 저는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에 대해 더 많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많은 대학들이 컴퓨터 공학과 인공지능 분야에서 최첨단 연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의 학교들은 기술을 활용해 교통체증을 줄이고 에너지 낭비를 줄이며 심지어는 건강관리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읽을수록 한국에서 공부한다면 이런 흥미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마트 시스템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상상을 하면서 에너지와 동기부여가 솟구쳤어요. 저는 점점 한국에서 학생으로서 강의실에 앉아 현대적이고 첨단 기술이 적용된 교실에서 공부하고 세상을 바꿀 만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제 모습을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기술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는 교수님들과 다른 학생들과 협업하는 모습을 그려보았고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기여하며 지역사회를 도울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상상을 하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어느 날 저녁 아버지와 함께 식사하면서 저는 제 결심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저는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기술이 모든 사람의 삶을 개선하는 이 놀라운 여정에 함께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드리자 아버지께서는 넓게 웃으시며 알렉스, 정말 자랑스럽구나. 네가 호기심 많고 용감한 마음을 가진 줄 항상 알았단다. 한국은 너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고 분명히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제 결심에 더 큰 자신감을 심어주셨어요. 저는 이번 한국 여행이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제 마음과 생각을 새로운 경험으로 열어주는 여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때로는 의심과 선입견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안전지대를 벗어나 직접 경험해보는 것임을 배웠어요. 진정한 발전은 단순히 숫자나 기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람들과 그들이 만들어내는 일상적인 개선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새로운 모험을 준비하면서 저는 흥분과 결심이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을 느꼈어요. 예전의 의심을 모두 버리고 배움과 혁신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어요. 한국은 창의성, 기술, 그리고 공동체 정신이 어우러져 모두를 위한 더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제게 보여주셨어요. 이 새로운 시작은 단순히 저에게 한 걸음이 아니라 도전에 스마트한 해결책으로 맞서고 더 나은 삶에 대한 꿈을 현실로 만드는 세상을 향한 도약이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에서 온 16살 소년 알렉스가 한국의 스마트 시티를 경험하고 그동안 가지고 있던 편견을 극복해 나가는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알렉스는 처음에 한국의 기술 발전이 과장되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버지와의 대화, 하이머 박사님의 분석, 그리고 무엇보다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겪은 놀라운 경험들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죠. 저 역시 영상을 제작하면서 알렉스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겉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요? 하지만 알렉스처럼 열린 마음으로 직접 경험하고 진실을 마주한다면 우리도 세상을 더 넓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알렉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알렉스처럼 어떤 대상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